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 웃음과 함께하는 이종태의 인문학 유머 그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인문학 유머란 무엇일까요? 첫째,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미담이나 두 번째, 독서를 통해 발견한 맛깔스레 해석된 문장 세 번째, 눈물과 미소로 그 의미를 깊게 하고 네 번째, 오랫동안 여운을 남기는 재미난 이야기로 정의하겠습니다. 요즘 유머를 하면은 성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의 행동이 아이를 바르게 하듯이 유머가 많아지면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유머를 통해 밝고 웃음 있는 건강한 삶을 사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쿠키 한 봉지. 공항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해서 책 한 권과 쿠키 한 봉지를 샀습니다. 아가씨는 쿠키를 내려놓은 옆자리에 한 남자가 앉았고 잡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첫 번째 쿠키를 꺼내 먹자 그 남자도 양해도 없이 꺼내 먹지만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한 개 남았을 때까지 양해도 없이 마지막 한 개를 반으로 쪼개 그녀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헐, 그녀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짐을 챙겨 비행기를 탔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손가방을 보는 순간 그녀의 쿠키는 고스란히 가방 안에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남자의 쿠키를 먹었던 거죠. 착각도 늘 웃음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네 가지. 첫째, 손을 떠나버린 돌, 입을 떠난 말, 잃어버린 기회, 가버린 시간. 한상복 시인의 배려란 이야기였습니다. 노점상 아주머니가 손수레에 매달린 채 울부짖으며 단속반은 세명과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칩니다. 보도블록에는요, 그 아주머니가 팔던 인형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인형 한 개를 줍더니 그 아주머니에게 돈을 건넵니다.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하나씩 인형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인형을 하나씩 들고 줄을 쭉 섰습니다. 단속반원들이 멀뚱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TV에서 이 모습을 본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언니, 지금 이혼하면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환갑이 넘은 언니가 장기 수술 받을 때 뒷바라지 해준 형부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생,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고동락해 온 처지에 헤어져야 되겠냐? 언니, 병이 나서 아픈 사람 나였어. 누구보다 내가 더 아팠다. 언니는 왜 언니밖에 몰라? 내가 언니에게 장기를 떼어줄 때 나는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남편과 시댁에서 얼마나 반대했는지 알아? 울면서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늘 모두에게 감사함을 마음을 가져야지. 정신병원을 운행하는 택시기사 이야기입니다. 정신병원에 갈 때는요, 웃는 사람이 환자고 화난 사람이 보호자래요. 정신병원에서 나올 때는요, 웃으면 외출이고 화가 나면은 퇴원이랍니다. 미친 사람의 특징. 첫 번째, 많이 웃고 항상 즐겁습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에 관계없습니다. 춥다 덥다 늦게 소름 끼치고 땀이 나지 느낌이 없으면 추운 줄도 더운 줄도 모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힘이 셉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에? 미치는 것입니다. 가난한 목사님이 교회 다방에 갔대요. 요즘에 잘 안 보이는 거린이 그곳까지 와서 돈을 요구했대요. 가난한 목사는 없는 돈 10,000원을 주면서 잠시 기도를 조용하게 해주었답니다. 목사님 눈을 떠보니까 거린이 꿇어앉아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목사님은 그 빈지갑보다 거린의 모습에 더 감동받았대요. 한 중년 시사가 기차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5살쯤 남자아이가요, 소란스레 난리법석을 떨어 화가 났지만 참고 있었는데, 그런데 맙소사 그 아이가 신사 양복에 주스를 엎질러 버렸습니다. 도저히 참지 못해서 도대체 니네 부모는 어디가 있는 거냐 하고 고함치자 아이가 부모를 가리켰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는 30대 초반 남자가 머리를 조아려 용서를 구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아내를 땅에 묻고 오느라 미처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안쓰러워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어이쿠 어쩌면 좋아. 지엄이가
아이고 기특한 것. 신사는 그 아이를 덥석안고 식당 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순간에 하늘과 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좁쌀 믿음과 태산 믿음. 마음이 좁쌀만한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크기도 좁쌀만하고, 마음이 태산만한 인간이 부처님을 믿으면 부처님도 태산만하다. 마음이 좁쌀만하면 좁쌀 속에 갇히고, 태산만하면 태산 위에 올라 천하를 살피니.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헤르만 헤세의 동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낳은 엄마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게 해달라고. 아이는 넘치는 사랑으로 오만불산이 죽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나이가 되자 엄마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이는 그제야 사랑할 줄 알게 되어 행복한 나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인의 하인, 애지중지하는 독자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나 수백 년 된 백제 항아리만을 만지지 말라고 아버지가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버지가 장기 출타한 날 의자에 올라 선반의 백자를 만지다가 그만 깨트려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인이 내 말만 들으면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그 집의 독자들은요, 하인의 하인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아버지에게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면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못자국.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심하게 성질을 부리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못 하나와 망치 한 자를 주면서 화가 날 때마다 뒤뜰 울타리에 박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날 아이는 37개 못을 박았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조금씩 못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못 박는 것이 힘을 붙였기 때문에 화를 참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후 함부로 화를 내며 성질 부리는 버릇이 점차 사라지고 인내심이 길러졌죠. 그러자 아버지는 화를 잘 추스렸다고 생각할 때마다 못을 하나씩 뽑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못이 뽑혀나갔고 결국 울타리에 박혔던 모든 못이 뽑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서야 아들 손을 잡고 뒤뜰 울타리에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장하구나 우리 아들. 그런데 울타리에 선명한 못자국이 보이니? 그렇습니다. 이 울타리가 예전처럼 말끔해지기는 힘들 것 같구나. 내가 화가 나서 내뱉은 말들은 이 못자국처럼 흔적이 남게 된단다. 네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무리 미안해한들 그 흔적은 지울 수 없듯이 말로 생긴 상처도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최준식의 죽음학 강의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 어딘가에 꼴깍사라는 절이 있답니다. 이 절에서 빌면은 잠잘 때 꼴깍하고 보내준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은 죽음도 두렵고 죽기 전에 아픈 것도 싫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꼴깍사는 남은 가족에게는 허망과 슬픔과 고통이기에 바람직하지 않답니다. 일평생 마지막 목표는 멋진 죽음이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부모가 부모다워야 하는 세상입니다. 옛날에는요, 망령 떠는 늙은이가 많았어. 부모가 부모답지 않아도 자식은 자식다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효도라는 철학이 생긴 것 같다. 그러나 요즘은 망령 떠는 젊은이가 많아가 자식이 자식답지 않아도 부모가 부모다워야 한답니다. 겸손은 속옷과 같다. 그래서 반드시 입어야 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라. 겸손하게 행동하면 손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은 손이 3개가 있는데 오른손, 왼손, 겸손이다. 사람은 사랑으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 사람 하면은 발음이 입술이 닫히고 사랑 발음하면 입술이 열리기 때문이다. 서은사과 안데르센 동화. 전 재산이 말 한 마리뿐인 노부부가 더 좋은 것을 바꾸기 위해 할아버지가 시장에 나갔습니다. 귀가 얇은 할아버지는요, 살찐 암소를 양으로 바꿨고, 양이 또 거위로 바꿨고, 거위를 암탉으로 바꿨고, 마지막에 썩은 사과 한 자루까지 바꿨습니다. 날이 저물어 주막에 드는 할아버지는 부자를 만나서 오늘 있었던 자초지정을 들려주었습니다. 부자는요, 만약에 집에 가서 할머니가 화를 안 낸다면 금화 한 자리를 주겠다고 내기를 했습니다.
집에 가서 할아버지가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암소는 우유를 주니까 좋고 양은 양젖을 줘서 좋고 거인은 털을 주니 좋고 암탉은 계란을 주니 좋고 썩은 사과로 식초와 파이를 만들 수 있다며 기뻐했습니다. 바꿀 때마다 할머니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던 할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린 것이죠. 결국은 부작에서 금화 한 자루를 받았답니다. TV에서 이 이야기를 본 어느 할머니가 한마디 했습니다. 영감 생각이 나네. 생전에 꾸짖기만 하고 칭찬 한번 못한 게 후회스러워 눈물이 난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잘했군, 잘했어. 영감 외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현상을 보았어.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마누라 외불러 외양간 메어놓은 얼룩이 향수를 보았나. 친정집 오라비 장가갈 미천을 주었지. 모두가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포용하고 신뢰함으로 행복한 세상이 된다는 느낌이죠.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하고 같이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야 운이 있습니다. 동해 바닷가에서 해맞이 행사를 해보면 압니다. 혼자 있으면 기가 안 온답니다. 혼자 스민을 넣으면 안 되고요. 100만 명이 서명하면 들어줍니다. 날아가는 새도 무리지어 가야 힘을 얻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이야기했죠. 인문학 유머는 해학, 엄담패스, 말장난, 비꼬기만 유머가 아닙니다. 웃고 울고 행복하고 따뜻하고 감동하고 신나고 위로받고 재밌으면 뭐든 유머가 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가장 흔한 진리를 앞으로 쭉 연재될 인문학 유머로 전하겠습니다. 입가에 웃음이 늘 가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재밌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